먼저 공주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강환구 센터장님의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공주 산림조합에서 임산물 유통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 강환구입니다. 사실 저희 임산물에서는 유통센터에서는 밤, 호두, 은행, 표고 취급하고 있는데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밤은 사실은 요즘 소비자들로부터 사실은 먹기가 불편하다 그런 관계로 사실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밤은 황금기를 마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통이 잘 되고 있었는데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이 한 12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그 중에 한 6만 톤 정도가 수출이 되고 나머지 6만 톤이 내수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 그거의 50%도 안 되는 5만 5천에서 한 5만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8천이라고 통계가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한 7, 8천 톤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 자료에서도 봤듯이 사실은 밤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안 찾고 그것도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50대 이상의 주부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저희 공주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 밤을 더 활성화시킬까 해서 사실 체험 농장이라든가 다양한 밤 가공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밤을 가지고 가공 제품이 나와도 사실 원물을 100% 이상을 100% 쓰는 가공 상품이 나와야만이 소비가 촉진되고 하는데 사실 일반 가공 상품이라고 하면은 불과 몇 프로 안 쓰고서도 알밤 제품으로 이렇게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서는 소비 촉진에 큰 영향은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가공 상품이라든가 개발해도 특별하게 이거에 소비가 갑자기 늘어난다 그러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공주에서 지금 제품 나오는 것도 일반 맛밤이라든가 그런 거 같으면 원물 100% 쓰니까 그대로 돼 있지만은 예를 빵 종류라든가 과자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5%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서는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젊은 소비층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음식이라는 게 어려서부터 우리가 접해본 거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공주에서도 체험객을 어린이들을 이용한 체험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다시 나중에 성장했을 때도 다시 옛날의 추억을 되삼아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 공주 충남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한 57%, 60%를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생산만 하고 있지 가공에 대해서 가공이라든가 판로 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제일 소비 촉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홍보거든요. 그래서 홍보 쪽으로 저희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밤에 대한 자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할 때가 안 되겠나 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또 그 밤에
좋은 뭐, 그 영양소 같은 거를 충분하게 사람이 먹었을 때 그거를 좋은 점을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들이 그 옛날 성인이 됐을 때 옛날 기억이 돼가지고 다시 밤을 찾을 수 있게 그 밤의 영양상이라든지 성분의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그걸 홍보를 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산의 영농조합 최덕현 대표님의 토론을 들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산의 영농조합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대추 농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가 FT라는 영양을 가장 몸소 느끼는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목을 대추에 대해서 일단 제목을 대추뿐만 아니고 임산물에 대한 어떤 제목을 원형을 파괴하라 라는 제목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대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건대추 중심으로 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하면 15,000톤 전국에 1,000억이 약간 안 되는 2014년이 가장 큰 풍년이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수출이 되게 부진합니다. 사실은 원물을 가지고 대추 원물을 가지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이 되게 부진하는 이유가 뭘까? 실질적으로는 산림청이나 또는 지자체, 도나 시에서 수출에 대한 지원비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원물을 수출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잔류농약입니다. 예.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첫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원물에 대한 좀 더 안정적인 생산물을 생산을 할 수 있어야만이 원물에 대한 수출을 좀 더 넓혀가고, 그 다음에 내수에 대한 가격의 안정, 그 다음에 생산자에 대한 가격의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차 산업이니 뭐니 이렇게 많은 어떤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가공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추에 대한 다양한 가공품이 현재는 없다. 예를 들면 하나를 히트를 치면 우후죽순 이렇게 지역별로 생겨버립니다. 어떤 지역의 특이성을 전제를 하지 않고 생겨버리고 서로 경쟁을 하고 내수에서 서로 깔아먹는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다양한 대학이라든가 또는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가공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한류라든가 또는 드라마라든가 이런 홍보를 같이 엎어서 그런 쪽으로 수출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또한 차례의 가격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라면 대체적으로 얼마 전에 드라마가 끝나는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에 홍삼 제품, 모 제품 회사의 홍삼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스틱 하나로 해서 그 회사의 매출이 30% 이상이 증가되고, 자동차 회사도 역시 증가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어떤 한류와 그 다음에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생산자가 되게 힘듭니다. 2014년도에 약 한 5% 정도의 과잉 생산이 됐고, 작년에도 역시 평년보다는 더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평년 이상의 100% 정도 이상의 평년 정도는 생산이 되리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자와 도매 시장이 없이 바로 수집 상인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수집 상인들의 어떤 이 자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또 생산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서 2014년 15년을 넘어오면서 그 상인들의 어떤 창고에 채워져 있는 재고량이 대충 뭐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 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9월 달까지 생산이 10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 9월 달까지가 소비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판단을 해보면 그렇게 경기로 지금 현재 경기 여건이라든가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되지 않을까. 과연 생산 농민이 판매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이고, 예. 지속적으로 생산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또 그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수출 확대, 수출은 원물과 가공품의 또 수출 확대, 그 다음에 생산 농민도 6차 산업화 시킬 수 있는 쉽게 가공을 자기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문제가 아닌 위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금 더 진보된 시스템과 사업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모두 발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최덕현 대표님은 그 원물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서 수출 촉진과 내수 안정의 어떤 기반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가공 지원은 맞나 다양한 가공품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한류 드라마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도매 시장 기능이 좀 부족하고 수집상의 자금에 의해서 많이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유통이 좌우화되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광양 곶감 영농조합 황준호 대표님의 토론을 들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광양에서 감농사를 짓고 있는 황기우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분야에서 열심히 선전하고 계신 여러분께 무엇라 희망의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이 겪고 있는 방송 매체의 그 불공정성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인들이나 그 학술단체에서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자기 인기 위주로 발언을 인해서 그 농민들이 그 방송 보도로 인해서 그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그런 예로 뭐 매실에는 독성이 있다느니 고사리에는 암을 유발하는 그 독성이 있다느니 곶감에는 유황 분중을 너무 많이 해서 인체에 해롭다는 이런 그 무분별한 보도를 하는데, 물론 저희 농민들도 이거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도시민들이나 여러 소비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학 교수나 이런 언론인 단체에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 한번 방송한 것이 자기들은 단실 내에 방송한 것이 그거 여파를 그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란 것은 저희 농민들로서는 아주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그 발표한 그분들만 그 보도를 이주할 거 아니라 그 발표한 분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가는 농업 대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토론하는 장소가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그 보도하는 중만 그 이주를 해서 보도가 되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하게끔 그 농업기관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에서는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지금 두 가지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직거래로 거래되는 것과 그 공판장을 통하거나 이런 상해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시세란 것은 참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하듯이 그 당시의 시세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고위 되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공약한 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농산물을 직거래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 농민 모두는 참 그 큰 기대를 가지고 그 공약이 성사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님도 그것을 성사를 못 시키고 임기가 끝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물이 농사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합니다. 한 가지는 땅에서 짓는 농사가 있는가,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는 세면바닥 위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가 있다 하는 것은, 세면바닥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경매사들이 농사 짓는 걸 세면바닥에서 농사 짓는다 한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산자들은, 많은 생산자들은 애써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돈을 못 버리고 자기 터전에서 참 고전을 하고 있는데, 경매사들은 참 호의호식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겠지만은 농업을 담당하시는 상급 행정기관에서는 대도시 아파트 단위가 농민 단체 간에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공판장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더욱더 좀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을 바로 생산해서 1차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산하는 감을 좀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감을 꽃감을 박는다든지 말레이감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소비자들께 굉장히 기여도가 높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유료. 그래서 곶감이나 말레이감을 고추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또 덧장을 지주면 더욱 좋겠죠. 그런 1차 가공을 해서 바로 생산된 농산물이 바로 나가지 않고 1차 가공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을 갖추는지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전에서 지금 사실 보고 또 직접 몸으로 느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방송을 하면은 그것이 농가 입장이나 임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해관계된 많은 분들이 같이 종합적인 토론을 해서 그런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거래가 좀 활성화돼서 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 체계에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1차 가공품이라도 좀 그런 생산시설의 지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주 밤연구회 김재환 회장님의 토론을 드리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환입니다. 저는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나 이런 건 많이 해보질 않아가지고 서투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주 정안에서 밤농사를 1년에 제가 다루고 있는 게 한 50 정도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 부분을 알밤 체험 농장을 해요. 체험 농장을 해서 한 60여 %는 체험 농장으로
1년에 뭐 한 4만여 명 이렇게 승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40여 프로는 그 중에 한 90% 정도는 소비자 직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자, 중자 잘 아시다시피 좀 작은 밤들 이런 거는 이제 도매 시장에 가을에 가서 나머지 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농사를 짓는데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좀 했어요. 하다가 농사를 지러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걸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구름집이 커야 구름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작은 양 가지고는 큰 돈이 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체험객도 늘어나고 소비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사실. 뭐 제 자부심으로는 뭐 개인 농장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체험 농장이 제일 클 거예요, 저희가. 다른 데 뭐 조그만 면적 가지고 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산에서 직접 떨어지는 거를 소비자들이 주워가니까. 이제 지금 밤 전국적으로 다 지금 생산 추이를 보면 많이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공식품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가공식품 가지고 이 밤을 소비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밤값이 상당히 이 원가가 비싼 거예요. 아시다시피 비싸기 때문에 그 원가 비싼 걸 뭐 빵을 하나 만들든 과자를 만들든 거기다가 밤을 많이 넣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몇 프로 이렇게 넣어서 하는데 그리고 먹는 소비자들이 이 밤빵 굉장히 맛있어 하고서 뭐 다른 과자 사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 먹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지금 중국 이제 수출 수입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옛날에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중국 현지 산지 밤값이 굉장히 쌌을 때예요. 싸가지고서 밤을 사다가 국내에다 팔면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서 그거를 수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중국 밤 산지값이 우리나라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뭐 전문가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국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남대문 시장이니 뭐 어디 동대문 시장에 다니면서 이게 한국산 이 물건을 많이 사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질이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도 좋은 것을 원해요. 한국 제품이면 뭐든지 다 좋아하니까. 이제 수출 같은 것은 중국 계통, 뭐 일본, 미국이 우리 수출할 나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은 중국으로다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되는 생산량은 사실은 내수 가지고도 거의 다 소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소비 트렌드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됐는데 소비를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고 잘 할 수 있나.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도라고 해요. 신뢰도. 그리고 품질 관리.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어떤 물건을 하나 빵을 사 먹든 과자를 사 먹든 하다못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 먹어도 야 이거 먹어볼 때 맛있다 해야 또 사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신뢰도가 없으면 그게 맛이 없으면 밤도 그래. 특히 이게 밤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밤은 제일 귀찮은 게 까서 먹는 거예요. 까서. 근데 사실 지금 깐밤 가지고 유통을 시키는데 그 깐밤 유통을 밤은 금방 가서 먹어야지 맛 드셔보셨지만 깐밤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으면 맛없어요. 뭐 몇 시간만 지나도 맛이 없거든. 그래서 어차피 까먹는 생밤 알 껍질 있는 걸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밤을 한번 사간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은 양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내는 밤은 거의 없습니다. 뭐 같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소비자 신뢰도라는 건 뭐야? 내가 좋은 상품을 정직하게 해줘야 제가 밤을 저는 이제 박스가 4kg, 8kg, 10kg인데 제일 많이 나가는 물론 4kg가 많이 나가는데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이 10kg짜리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그걸 사다 자기 혼자 오래 못 먹어. 이웃집에 놀아준다는 얘기죠. 놀아줘가지고 이게 먹어보면은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공주 정한선거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상표를 보고 전화가 와서 재구매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전국에 여기 뭐 이육 박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공주에 와서 교육 좀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 관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는 뭐 빵이나 과자처럼 제과점 공장에서 만들어내서 이게 딱딱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밤이라는 거는 수압해서 훈중 또 침수 또 온도 적정한 온도 또 어떤 세척을 어떻게 해서 이걸 관리를 잘 해줘야 제 맛이 나고 제대로 된 상품 또 때깔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분들이 보면은 야 이거 좋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가지고 야 이거 맛있다 하는 느낌이 들어야 그 사람들은 또 구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다른 분야로 해서 자꾸 팔으려고 물론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로 소비를 이거 생산되는 거를 다 시키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생산자 입맛을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먹어보고 또 사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이나 뭐 대추나 전부 다 각 지자체별로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주력 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주 같은 데는 밤이 제일 우선이고 전국적으로도 제일 알려진 이런 부분인데 공주를 비롯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밤 농사를 질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좀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자체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도 공주는 밤이 원래 주력 생산 품목이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지금 당선되신 오시적 시장님께서 밤연구소 설립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여기 또 밤 관련된 직접 연구소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런 것을 관청에서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자리 이 자리요. 뭐 나 1년 있으면 또 저리 옮겨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이런 민산물이나 농산물은 발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거나 이런 자리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다 참석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소비자 신뢰도를 얻어서 내가 많이 팔 수 있는 또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주요 내용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임산물도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만이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 다시 임산물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산물 품질 관리가 공산품 품질 관리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저 앞에 계신 이육 박사님이라고 공유 잘 낸 것 같아요. 이육 박사님인데 수학국 품질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아까 발표 토론해 주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육 박사님 한번 일어나서 수학국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감, 대추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신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임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데 농산물처럼 저희도 이런 수확 후에 저장을 어떻게 하고 승가를 어떻게 하고 포장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확후 관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산자 손에서 소비자의 손에까지 입에 들어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하는 것을 촌칭하는 게 수확후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품질 유지를 관리하면서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수확후 품질 관리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가공품, 깜밤을 만들었어요. 깜밤을 해서 하다 보면은 깜밤을 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깜밤을 어떻게 깔 것이고 깜밤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이고 어떤 저장 온도에 저장을 해서 제대로 소비자가 막 깠을 때 그 맛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는지, 심지어 또 그런 것도 가공도 있지만요, 포장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왕밤 있죠. 밤 크잖아요. 그런데 그 밤을 어느 누구도 계란 완자에다가 우리 사과나 배, 명품 사과처럼 스티커 붙여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한번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 완자 같은 거에다가 왕밤에다가, 아니 밤 큰 거에다가 명품 밤 스티커 한번 붙여 나가서 포장했을 때 한 30개에 얼마에 판매가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똑같이 사과 배하고 똑같이 2만 원 정도의 상당의 판매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가공이냐 어떤 마케팅하는 어떤 포장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수확 이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수확 관리 기술이고요. 일단 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행사하고 관련돼서 한 번 더 말씀을 건의사항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발표하시는 우리 연구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패널에서 이제 각각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생각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유통을 하는 입장이고 연구하는 입장이라면 이게 모든 것들이 뭡니까? 돈이 되고 뭐 산업이 되고 좀 뭔가 각각 활성화되는 데에 저희는 이 자리에 어떤 포커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우리의 대상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트렌드, 이 오늘 발표하시는 이 선생님, 우리 박사님들이 그런 결과 분석을 하셨을 만큼 우리가 이 자리가 제 목 타겟이 되는 게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를 타겟으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소비자 입맛에 맞춰주고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비자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현장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을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소비자 입맛에 맞춰서 연구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만나시죠.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네 분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셨는데 네 분께 다시 한번 박수로 좀 답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앞에 지금 그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이 세 분의 발표 내용이나 아니면은 네 분의 토론 내용이나 아니면은 그와 달리 오늘 그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 또는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한 질문이나 말씀을 해줄 때는 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지정을 받으신 분은 간단하게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아니면 소속이나 뭐 그런 걸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좀 누가 좀 도와드려서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저는 공주 계룡에서 밤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재환 회장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밤이 사실은 비타민 C나 칼슘의 보고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밝힐 수 있는 농가에서 어떤 그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임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성분을 그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만약에 택배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시켜서 먹는 그 농산물에 대한 어떤 특성이랄지 이게 그 밥상머리에 인체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소비자가 좀 알 수 있게 그 포장하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그 리플렛처럼 작성해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은 그 소비 촉진하는데 상당한 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좀 농진청이나 그 관계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좀 그 건의사항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내가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어떤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잘 홍보 자료로 그 판매하는 그 용기의 겉에 그런 것들 좀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밤에 대해서 뭐 선물도 드리고 할 때 그 밤에 그 성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욱 박사님 조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밤에 그 지금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 과거에 산림청에서 이제 강원대학교에 이제 용역을 줘서 밤 기능성 관련해서 연구된 보고가 있고요. 실제 밤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 C라든지 항산화 성분, 그다음에 미백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밤의 어떤 기능, 효능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을 뭐 어떤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포장지 안에 그 내지에 추가하는 전단지를 만드셔서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잠깐만요. 앞에 분이 순서대로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참가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원에서 올라온 우진식입니다. 제가 현재 농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저희 남원 지역은 뭐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80-90%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어떤 임산물을 통한 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박사 세 분님들과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현상은 저희가 들었는데 이 현상에 대한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책 제시하는 그런 부분, 저희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이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이 이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맞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대추가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 대추를 지양해 주시라 라는 등등 대안 제시가 좀 명확하게 되었으면 더 바람직한 토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밤과 대추와 홍시 이 세 개 부분을 들었을 때 제가 문득 생각한 것이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햇반 속에 우리 밤을 넣을 수는 없을까, 또 꽃감을 넣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가기관, 관공서나 학교, 대형 기업체의 급식소에 오늘과 같은 농촌진흥청에서 점심을 제공해 주었는데
밤 2알 정도, 대추 2알 정도 이렇게 좀 급식으로 내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좀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좀 생각해 주시고 이 트렌드를 분석해 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 농민들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저희들 발표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대안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잘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에 6개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다 보니까는 좀 변명 같지만은 소비자들의 그 1000가구를 대상으로 최근에 한 6년간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로 이제 그걸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종합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명확하게 다 말씀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은 좀 이제 지적대로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런 대안을 좀 모색을 하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로서 말씀해주신 이런 행사 때라든지 뭐 이런 때 밤이나 대추나 뭐 잣이나 호두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또 그 속에 뭐 간식이라든지 더불어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면서 같이 실제 그 어떤 홍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 행사를 계속 하게 된다면은 선생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충남 논산 양촌에서 밤농사를 짓는 이윤환입니다. 네,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밤농사를 작년까지 해서 한 4, 5년간 수매를 해봤는데 부여 지역에요. 지금 작년도 시세가 평균 2,000원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키로당. 그런데 2,000원 나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지어서 특히 잘해야 한 20% 정도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밤이요. 특, 대, 중, 소를 이렇게 나눠서. 그래 2,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그 부여의 뭐 산림조합이라든가 밤 유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수매를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판매를 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원에서 그런 정도에 가지고는 이 밤농사를 못 지켰어요. 값이 너무 싸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유통 단계별로 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그런 소비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하셔서 그게 그래야만 실제 밤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 김재환 지금 영농조합장님 말씀은 밤값이 비싸서 이런 이 제과점이나 혹은 뭐 이 식재료로 쓰는 데는 좀 부담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수매장에서는 굉장히 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과학원에서 그 유통 단계별로 어차피 지금 소비 트렌드 발표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잘 조사를 해서 좀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도 주고 또 밤 유통 구조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좀 발견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김재환 그 영농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체험농장을 좀 운영하신다 그런데 50헥타의 밤농장에 체험농장으로 60%를 소비한다면은 엄청난 손님이 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손님을 어떻게 유치하셨으며 또 그 손님들이 주로 어디서 오시는지, 그러니까 정안은 서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서울 손님인지, 그러지 않으면 공주 손님인지, 그러지 않으면 관광회사하고 이렇게 뭐 이 서로 그 협약을 해가지고 유치하는 건지 이런 걸
체험 농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답변을 예,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농사를 직접 지시죠? 몇 정보나 지십니까? 10정, 꽤 많이 지시네. 많이 지시는 거예요, 10정. 근데 이거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요. 근데 길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이제 한번. 손님은 서울, 경기, 대전인데 아니에요. 관광회사에서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유명한 여행 스케치, 테마 캠프, 뭐 홍익 여행사 이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다가 가을이면 이제 이렇게 뭐 버스 뭐 2대 3대씩 이제 뭐 오고,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처음에 그 아버지가 시장에 오정부에 저도 오정부 갖고 시작하고, 제가 그 많은 밤 50정보 정도 좀 넘어요. 근데 제가 소비 시킨 게, 근데 그 제가 다 제 게 아니라 그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체험을 하다 보면요, 자기 것만 여기 내 거니까 요거 주소 그러면 그 옆에까지 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것도 비싼 임대료를 주고 이제 내가 이제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손님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또 더 이제 확보도 해야 되고, 근데 길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게 주체 방법은요, 제일 처음에는 일꾼들을 이제 얻어가지고서 밤 농사를 졌잖아요. 저는 이제 밤을 주셨잖아요. 저는 주셨는데 정안에서 그 알밤 축제를 했어요. 알밤 축제.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말씀드리자면 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은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 있는 자매 매진 그 동에서 손님을 오라 그랬어.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거는 돈 받고서 한 건 아닌데 이제 속코리를 하나 시켰어. 속코리를 하나 시켜가지고서 그 원분들한테 여기다 밤 하나씩 주워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하고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 그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다 떼어버린 거야. 일꾼, 난 내년부터 체험할 거니까 내년부터 오지 마요 해서 이제 몇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 다 떼어버리고서 했는데 사람이 와요. 내가 체험한다 그러면 나 뺏기 더 와요. 그 올밤 그때 당시 이제 한 처음에는 오정부전이 한 돈으로 따지니까 한 1,500만 원어치 정도는 싹 벌었대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그 사촌 동생 하나가 스포츠 서울에서 연예부 기자로 있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거기 저기 기자 좀 하나 내려보냐. 야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좀 방 신문에 내라 그래야 그랬더니 사람을 내려보냈더라고. 내려보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다가 박스기다 조그만 거 한 사방 10cm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포츠 서울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기사를 보고 온 게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기자들이 몰려요. 기자들이 때로 몰려왔어요. 그 해하고 그 이듬해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 뭐하지만 이제 인터넷 쳐보세요. 정한 밤 김정환은 다 떠요. 그래서 2년 3년에 걸쳐 가지고서 그 방송 한 100번 이상 나갔어요. 방송 신문 뭐 좌간 뭐 시청 관계자이지만 시청 면사무소 전화 오면 밤에 전화 오면 근리전화 해봐요. 무조건 그래가지고서는 방송이란 방송은 다 오거든. 나중에는 일 못한다고 도로 6시에 가면 3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뉴스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사실은 나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신뢰도하고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온 손님을 또 오게 돼요. 와서 기분 나쁘고 가면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체험을 하면서도 100%는 만족을 못 시켜요. 밤 해보셔도 알지만 자기도 그냥 내가 주스라고 그랬어. 벌레 먹은 거 썩은 거 다 주워가지고서 전화 와가지고 왜 이게 다 벌레 먹었냐고. 내가 그 주스라고 안 했거든. 근데
그걸 100%는 만족을 못 시키대. 제 생각은 그래. 만족하고 가는 사람 한 50%는 돼요. 그리고 그냥 저냥 왔다 가는 사람 한 30%, 20, 30%. 그러고 한 10%, 5%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특성상.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어쨌거나 와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가고. 저희 이제 소비자, 오는 손님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일 작게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그거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는 이제 그 충남 일대에서 오고, 그리고 회사원, 단체, 그리고 뭐 가족, 그리고 이제 거의 경기, 서울 이쪽 그 대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공주에도 한 50 몇 군데가 체험을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거의 다 없어지고, 저기에 이제 한 분, 지금 두 분, 지금 직접 그 체험농장 하시는 분 두 분 여기 와 계신데, 실제로 12부라 꼽을 정도로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사람 당다는 거라 이런 부분이. 그래서 하시려고 생각해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서 되도록은 안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 주차장이 저는 이 천안문산 고속도로, 저희 집 뭐 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몰라. 천안문산 고속도로 가 고가로 지나갔어요. 고가로 지나갔는데 거기에다 이제 승용차 한 번에 한 300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주차장이 없으면 이건 못해요. 안 되면 그거를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논이라도 임대해가지고서 논이라도 왜 그 주차장을 만들어놔야지 사람이 오지. 길가에 대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 서울에서 딱 그 버스로 출발해가지고 정하나시 오면 1시간 걸려요. 그래 여기까지 오면은 1시간 뭐 한 반, 우리까지 부르면. 그러고 이제 거기 정하나시에 빠지면은 딱 뭐 한 5, 6번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접근성 문제, 그리고 신뢰도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내용, 밤에 유통단계별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 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까지도 다음에는 뭐 말씀을 저희들이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요 내용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소비자의 그 구매 행태 분석을 통한 그런 대응 전략, 요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사실 있으니까, 저희가 산림과학원의 산림산업연구과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좀 앞으로 좀 해서 이런 밤 유통 구조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두 분만 더 듣고 이제 오늘 지정 토론 하시는 분 중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전체적인 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분 중에서 남자분이 먼저 손을 들으셨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주 반포에서 밤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희섭입니다. 지금 밤 체험농장이나 감 체험농장, 표고 체험농장 전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그 산림청하고도 그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부분을 건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각 체험농장에 필요한 소위 말해서 지원 사업 있죠. 소득 지원 사업 부분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체험농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 활성화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안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과학원은 이제 연구를 하는 곳이고, 관련된 단기소득 임산물 관련된 정책은 산림청의
사유림 경영 소득화에서 지금 오늘 발표한 밤 자태추, 표고, 뭐 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산림청 사유림 경영 소득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알아봐서 선생님께 직접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죄송합니다만 성함하고 연락처를 뒤에 있다 끝난 뒤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뒤에 앉으신 여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 제목이 소비 트렌드라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한 오히려 이렇게 김재한 대표님 같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크게 이제 이미 성공을 하셨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하실 수 있고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뭐 조금이나 작게 이런 거에 대해 크게 아닌데 이제 저희 같은 소규모 농장을 조금 뭐 1000평, 2000평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산을 해놓으면 이게 유통이 아주 문제예요. 지금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 발표부터 지금까지 1인 가족, 2인 가족 계속해서 이제 와서 공감을 엄청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뭐냐,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유통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생산을 잘 해놨는데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다 소비가 돼요. 근데 조금씩 생산을 해 놓으면 조금 갖고 가면 가락시장에서도 안 받아요. 아주 대량으로 이렇게 뭐 차띠기나 이렇게 받지, 이게 어설프게 생산을 해 놓으면 이거는 판매도 못하고 버리기도 못하고 그냥 끼고 앉았다가 조금 팔고는 뭐 나눠주던가 아니면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 가공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소비 트렌드에서 1인 2인이라 그래서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직거래 판매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전에서 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고추장도 조금 해서 팔면 안 된다. 이건 뭐 어디 유통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푸셔가지고 골목 상권 같이 쬐끔쬐끔 크게 어떤 뭐 공산품이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조금씩 생산 판매를 할 수 있게, 뭐 길거리 가다가도 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이게 뭐 고구마 판매합니다 이러면 한 박스 팔 수 있고, 지나가다가 그런 거를 좀 활성화를 해주시면 그런 것도 작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작은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뭐 큰 돈을 물론 이제 크게 하시면 크게 돈을 돌리지만 쬐끄맣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생계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는 건 다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약간의 어떤 직거래 판매장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6차 가공품, 농산물 6차 가공품 그 부분에서 아주 작게 한번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소비가 자꾸 촉진이 되고, 예, 그러니까 골목 상권 같이 아니면 대형 마트나 이런 거 말고 직접 이렇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작게 할 수 있는, 크게 말고, 뭐 유통센터나 뭐 또 어디라도 지역별로 가면 꼭 뭐 무슨 센터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팔 수 있게, 전에서도 쬐끄맣게는 팔 수 있는 그런 걸 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중앙에 마을 네. 같은 데다가 예. 요일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상들을 계속 한다는 그런 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조합 마당도 없고 이 장소가 중앙에 중앙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까요? 시간 되면 밤 때리면 중앙에서 또 며칠 날 네. 시간 딱 정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6월 말일자로 직거래 판매장 그게 아마 시행령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연구를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농민들은 지금 자꾸 줄어들고 기농을 해도 제일 생산을 아무리 잘해놔도 판로가 없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판로를 어떻게 해주셔야지 소비 네, 트렌드가 알겠습니다. 살아납니다. 예.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딱 지금 당사자가 여기 한 분 계세요. 이 앞에 이분이 지금 공주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센터장이세요.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 센터장님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중앙에다가 뭐 요일별로 임산물 직거래 매장을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못했냐면은 중앙에다 직거래 장터를 늘어놨더니 주변 상권들이 대무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예, 주변에서 상가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저희 중앙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많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정식으로 시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지 않으면은 주변 상인들이 대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것도 저 직거래 매장도 서울시장에 허가를 득해서 거기다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서울에 압력을 넣어서 매장을 못 내게 만든 직거래 매장. 사실 그렇게 그래서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저기 컨트리 마켓 같은 그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말고 그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도 지금 아이디어는 두 분 앞에 계신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고 현재 뭐 제도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정리하는 단계로 혹시 지난번 하신 분 중에서 말씀 1분 이내로 하신 말씀 있는 분만 말씀해주세요. 전국이 밤 농사 지으시는 분이 다 체험을 다 하시면은요, 그 가격 또한 다 떨어집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소비 트렌드 아닙니까, 그죠? 대추 같은 경우에는 원 대추가 여기에 자료가 우리 박사님이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은 50대 후반, 50대에서 60대가 대추 구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50대, 60대가 가장 많았지만 대추 원물을 이거를 가지고 10대, 20대, 30대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대추 슬라이스 또는 대추 칩이라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 또는 트렌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은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호로 되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해 주신 분 보면 소규모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판매가 어렵다 라면 국가가 산림청에서 만약에 사업 방향을 달리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통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요구하는 게 유통이라는 얘기죠. 그 소비자가 우리 생산자가 유통으로 계속 유통이라고 하는 이유, 가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생산 단계의 생산물을 가지고는 이미 한계가 왔고 FTA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미 생산물에 대해서는 원가도 못 걸릴 정도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는 6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는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규모를 갖고 계시는 분은 로컬 푸드나 또는 지역 농협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농협이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로마트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옆에 로컬을 같이 붙여서 하는 농협도 봤습니다. 하나로마트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지역에. 그 다음에 법인이나 여러 형태에서 하는 로컬 푸드도 국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야 되고, 소규모 생산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소규모 생산자나 또 대규모 생산자 관계없이 국가에서 또 지역 지자체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대추 같으면 대추를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가공을 할 수 있는, 내가 대추즙 또는 대추 식초 또는 대추 슬라이스를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 대추를 소규모 가지고
내 직거래를 해가는 회원들한테 그렇게 판매가 되어 가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내수 시장의 한계입니다. 생산량은 날씨에 따라 갖고 또는 환경에 따라 갖고 수입 FTA라는 거대한 수입 시장에 따라 갖고 이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시장은 끝이 났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농산물을 가지고 소규모로 농산물을 짓든 대규모로 짓든 간에 그 양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상의 가치를 소득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농산물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수출 확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출 외에는 답이 없다. 수출 중에는 원물도 있겠지만 가공품도 있다. 다양한 가공품이 국가에서 개발되는 사업이 전제돼야 된다. 실례로 앞으로도 살 FTA가 이 확대가 되고 개발이 확대가 되고 체결이 되고 발효가 되면 특히 예를 들어 폐원 지원 사업도 나오게 될 겁니다. 농림청에서 나오는 복숭아나 대추같이 포도같이 복숭아는 한 10년 전에 폐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결국 포도가 많아지게 되는 원인이 됐고 포도가 많아지니까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됐고 즉시 포도 폐원 FTA 사업 자금으로 포도 폐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가 많아집니까? 복숭아 많아졌습니다. 풍선 효과라 그러죠. 국내 시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애꿎은 돈만 국가에서는 낭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돈으로 우리 농산물을 끊임없는 지역별로 가공품을 생산해주고 그 다음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로 갔더라면 그런 트렌드로 갔더라면 수출품을 할 수 있는 많은 가짓수가 남아있지 않았겠나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간편하게 먹고 더 안정성으로 먹고 그 다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무리를 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연구기관에서는 대추 같은 경우에 수출이 어렵다. 그럼 잔류농약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무농약 가까운 대추를 생산하고서 수출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다른 대학이나 R&D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공품을 지역의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수출할 수 있을까? 그래야만이 가격이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구조는 6차 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가공품과 수출 외에는 답이 없다. 소비자 트렌드가 현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토론하시는 분 중에서 간단하게만. 네, 저기 아까 그 경기도 광주에서 오신 아주머니 혹시 무슨 농사 지세요? 농사가. 고추하고 오미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는 지역적으로 다 어떤 농사를 많이 져요? 경기는 거의 큰 대농은 없고 없고요. 거의 작게 해가지고 이제 그 조금씩 소비를 하고 있고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은 가락시장으로 바로 이제 아니 그 농사를 주로 무슨 농사를 많이 짓는 거예요? 야채 종류가 많죠. 야채 종류. 경기 광주 쪽에는. 예. 네, 제가 그 왜 여쭤보냐면은 블루베리라든가 요즘 이제 그 광주가 좀 농토가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 밤도요 원래는 주산지가 이 밤이 공주 정한이 유명하긴 한데 주산지는 진주, 하동, 함양 이쪽 지역이 주산지였어요. 그쪽에서 60% 이상이 생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인해서 폐업한 게 많은 줄 알아요. 태풍의 영향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공주에다가 밤을 도심을 하는 거야. 밤을 모든 농사는요 이 규모가 있어요. 규모가 그래서 농사도 거기서 진 농사 정안에서 밤 가지고 한 말도 갖다 대면 다 사요. 뭐 시장이고 어디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서 하는 농사를 다 찢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꿰쪽을 심어놓으면 그거 나도 갖다 시장에 갖다 그냥 팔아야 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을 같이 하면은 그거는 뭐 일반 유통으로 하기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인 소비는 제가 생각해 이제 판매는 정부에서 안 해줘요. 이런 뭐 산림과학원, 시청 이런 데서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내 자신이 개척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도움만 조금 받는 것 뿐이라서. 판매를 예.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규제를 조금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수출이든 뭐든 본인이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놓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해주십시오. 이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조금만 풀어줄 수 있는 그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이제 뭐 6차 정보하고 산업 그렇고. 지금 아니요 그냥 1인 2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6차 산업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소비를 할 때 조금씩 또 큰 대형 마트 가지 않고 골목에서 바로 내가 호박 10개를 땄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고기부터 시작을 하자는 얘기예요. 1인 2인 아까 얘기가 계속 소비 트렌드를 물론 이제 여기는 크게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작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소비라는 게 어느 이렇게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냐. 요즘 워낙 힘드니까 다들. 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크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보시겠지만 1000평, 2000평 가지고 작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1000평에 옥수수 심고 뭐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즉석에서 규제 때문에 못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직거래 판매장을 활성화해가지고 쬐끄맣게 뭐 2평, 3평이라도 놓고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 그게 지금 안 돼요. 전에서는 판매 행위가 안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 지금 2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2시간이 좀 넘었는데 오늘 아직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인 시간이 이제 시간 교육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몇 분께 약속드린 부분은 그분들께 제가 이 세션이 끝난 뒤에 바로 또 그 후속적으로 알아봐서 말씀드릴 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과 토론해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단기소득 임산물 우리 이제 수요자 중심의 생산을 해서 지속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